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 열흘 동안 열하루 잘 다녀왔습니다. 어, 대략 시차 적응하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시차 적응하고 시차 딱 적응하니까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까지인가 잠 못 이루다가 겨우 잠들어서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혼자 다니면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뉴욕 워킹 투어를 이렇게 그 패키지로 해서 갔다 왔는데 저만 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패키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단톡방도 만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 사진하고 영상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왜냐면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제 아이폰에는 왜 모멘트 렌즈가 있어서 좀 광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화각으로는 좀 안 되는 것들은 제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제 카메라에 다른 사람들 사진이 오히려 더 많아요. 제 사진보다. 제가 이렇게 또 그분들을 찍어 촬영해 드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저를 또 촬영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톡으로 하면은 화질 저하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포토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도 다 지원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타블렛도 다 지원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포토로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구글 포토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을 우선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좌측 상단에 줄 3개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백업 및 동기화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업로드 크기가 있는데요. 이 업로드 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품질, 하나는 원본.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시려면은 고품질, 즉 우수한 품질의 파일 크기는 감소시키지만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정해 주셔야 될 게,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백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용을 해서 사진과 동영상 둘 다 설정을 해 놓았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백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은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구글 포토를 실행만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카메라 롤에 있는, 즉 여러분들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화면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포토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방금 사진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삭제를 원한다 하시면은 삭제를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 기기 안에 있는 사진까지 다 삭제를 하는 거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질문 받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하고 우리 카메라 보관함에, 사진 보관함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지우면은 여기도 지워집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한번 업로드하면은 여기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기기에 있는 사진첩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구글에서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글씨가 좀 잘려요. 가로로 해도 그렇고 세로로 해도 잘리는데, 이렇게 여기 링크거든요. 저는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6개 사진을 눌러주시면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은 모두 다운로드를 눌러주면은 내 기기 안에 한 번에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쉽죠? 이번엔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해서 안드로이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이런 식으로 비행기에서 본 사진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나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고 링크를 생성을 해주면은 카카오톡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카카오톡에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는 한 번에 다운로드를 못 받고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한 장씩 넘어가면서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PC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맥킨토시를 쓰고 있는데요. 맥이나 윈도우나 동일합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구글 서비스니까 구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구글 포토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 포토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저같이 계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계정을 선택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눌러주면은 계정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한 장씩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폴더 개념으로 여기 안에 이렇게 사진이 많잖아요. 네, 이 사진을 폴더에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다큐멘트는 안 됩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만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멀티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네, 이거는 올리시는 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끝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얘가 알아서 업로드를 해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379장 중에 4장, 5장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역시 해당 날짜나 혹은 사진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27일 뭐 이렇게 다 선택을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에서 링크 만들기를 눌러서 링크가 만들어지면은 이 링크를 여기 복사 있죠? 요거를 복사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상대방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사진 링크를 받으신 다음에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사진을 다운로드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수만 장의 사진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2009, 17년, 16년, 15년, 14년, 13, 12, 11, 19, 17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2007년부터 해서 2006년. 저는 2000년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2000년부터 저는 저는 사진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촬영했던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진들은 다 스캔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요. 제가 이 구글 포토를 사용하기 전에 나스를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스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됐고요. 구글 포토는 무료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고 부족함이 느껴진다면은 사진과 동영상 보관용으로
나스를 구매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사진 보관은 구글 포토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나스를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견적 내본 게 나스 본체하고 외장 하드랑 같이 해서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나스는 외장 하드가 차면은 하드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하드를 바꿔주면 또 그거를 또 보관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구글 포토를 쓰는 거고요. 대신 구글 포토는 굉장히 계정을 조심하게 다뤄야 되겠죠. 즉 남에게 타인에게 노출이 되거나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중 보안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 보안은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 올려놨는데 이중 보안은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중 보안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이중 보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저랑 같이 뉴욕 관광하셨던 우리 팀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9일 날 같이 투어를 하셨던 분들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패키지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네. 물론 뭐 뉴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서로들 다들 이렇게 뭐 마음이 들뜨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사진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크셔서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